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 오늘은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인물이 샘 올트먼입니다. 오픈 AI. 그렇죠. 오픈 AI. 그렇죠.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고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렇게까지 듣고 그 이후에 얘기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게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그 사이에 또 오픈 AI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무슨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매일매일 그 사건의 뉴스가 다르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5일 해프닝, 5일 천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5일 동안 이 일이 발생하니까.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엄청 세계 주목을 받는 회사잖아요, 오픈 AI가. 예. 네. 근데 이 회사에서 어떻게 5일 만에 이사회 그 자기들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물트만하고 그또 그렉 브록먼이라고 하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사회 멤버에서 축출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아마 11월 17일인가 그때 일어났던 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일 그때 이제 오픈 AI 직원들도 몇 명이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11월 18일 날 오픈 AI 이사에서 이제 울트만 복귀 논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1일 지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9일 날 복귀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CEO죠. 인도 출신 사티아 나델라. 예, 이 양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있으면 이제 울트만과 브록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할 것이다. 그렇게 이런 얘기했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11월 21일 날 샘 울트만이 그 오픈 AI에 전격적으로 복귀한다. 이런 걸로 이제 결말이 났었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게 도대체 사건의 발단, 이 창시자이자 챗 GPT의 어떤 뭐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샘 올트먼 어떻게 도대체 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게 해고 말이에요. 통지가 저기 사실 올해 콜린즈 그 사전이 올해 유행하는 제일 최고의 단어로? 이게 AI잖아요. 그렇죠. 그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뭐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11월 말에 챗 GPT라는 게 나왔고 그 챗 GPT라는 것을 알린 게 오픈 AI의 샘 울트만이고 그렇죠. 샘 울트만이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은 뵙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그거하고 그리고 이 오픈 AI가 어떤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샘 울트만이 이제 나가게 된 것은 사실은 뭐 여러 설이 분분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말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 뭔지. 사회에서 한 말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샘 울트만이 별로 솔직하지 않게 소통을 한다. 뭔가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소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다 연결돼 있을 때 샘 울트만하고 함께 일하면서 가긴 힘들다. 그 이 뉘앙스가 뭔가 하면은 샘 울트만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사진들 간에서 이 AI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그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오픈 AI가 지향하는 바, 오픈 AI가 지향하는 바는 인류에게 공헌한다는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그 내부 사이에서 사실 오픈 AI의 그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의 한 4분의 1 정도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게 비영리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비영리 재단 오픈 AI 인코퍼레이션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오픈 AI의 자회사가 있어요. 그 오픈 AI 자회사는 오픈 AI LP라는 회사예요. 근데 비영리 회사하고 이 자회사는 또 영리 기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하이브리드 모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사회에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뭐 뭔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전격적으로 해임한다는 걸 발표하고 일론 머스크도
그 지금 트위터죠. X라고 하는 요새 X가 유행하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데 여기서 샘 울트만이 해고된 거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전격적으로 해임을 발표했고, 근데 해임 이후에 또 그 당시 있었던 이사진 일원들 중에 이제 뭐 몇 명은 나는 또 후회한다. 그렇죠. 뭐 이런 글을 또 예. 남겨가지고. 그게 5일 만에. 그렇죠. 네, 왜냐하니까 샘 울트만이 워낙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770명의 그 직원들이 동요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그 축출하신 분도 네. 원래 같이 이제 그 말을 한 분이 그 일리아 그 수초게브라는 오픈 AI에서 그렇죠. 이제 그 공동 창업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 영어로 이제 트위터에다 뭘 올렸는데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은 이제 이사의 행동에 참여한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오픈 AI를 헤아리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군 모든 것을 아끼며 회사의 재단합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반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사실 이것을 이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해임되기 뭐 어떤 데는 1분, 뭐 어떤 5분 얘기하던데 하여튼 얼마 전에 알았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전격적으로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게 비영리 그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대주주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근데 왜냐하면은 알트만과 브록먼이라는 사람이 나가자. 그 770명에서 710명이 우리도 나가겠다. 그렇지. 우리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할 수 있다. 샘 울트만 따라가겠다. 네, 샘울트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놀랐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노르가 이분도 같이 서명자 명단에 본인을 반대해놓고서 무슨 또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대하고 저쪽으로 가겠다. 너 진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이게 비영리 재단이라는 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분명히 문제 중에 인간세의 모든 90%의 문제는 돈 문제라고 하는 속담이듯이 이 돈 문제 아닐까요? 그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예. 자, 챗 GPT고 오픈 AI 하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커가는데, 자, 여기서 하는 게 보통 우리가 AI 하면은 세 가지를 보통 말합니다. AI 베이식, 그 AI 알고리즘, AI 플러스 X 해가지고 뭐 어떤 섹터에 하잖아요. 근데 이게 AI 알고리즘에서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여기잖아요.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 해가지고 LLM이라는 거를 했고 이 LLM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구글 검색해서 봤단 말입니다. 근데 오픈 AI는 뭐예요? 우리 바로 물어보는 바로 거죠. 물어보고 이제 문맥을 컨텍스트를 알아서 우리 틀렸어 너 이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 인간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문맥을 적절히 이해해서 그게 따라 가지고 서술형으로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글이 더 편해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픈 AI라는 게 결국 챗 GPT를 낳고 챗 GPT가 인기 있음으로 인해서 LLM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단 말입니다. LLM 모델을 뭐 구글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메타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뭐 엔트로피라는 그 스타트업도 하고 뭐 여기 오픈 AI가 엔트로피에 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챗GPT가 이제 데브데이 때 11월 6일 날이었나요? 그때도 보면 샘 알트만이 뭐 이게 대규모 뭐 반도체 칩이 있는 뭐 이렇게 또 하드웨어 구축 작업에 이게
돈이 좀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면은 비영리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커지려면은 돈이 누군가에게 돈을 투자받아야 그럼요. 되잖아요. 투자금이 있어야지. 그리고 투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원래 추구했어요. 인류의 공헌하겠다. 이건 사회적 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챗GPT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겠다. 그래서 LP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LP에 누군가가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LP에 투자를 하면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금의 일부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 수익이 몇 배 이상을 나가게 줄 수 없다는 게 돼 있는 거고 또 이 얼마에서는 이게 그 LP에 쌓이게 있겠죠. 근데 LP에서 그 수익이 남은 거에는 뭔가 하면은 그 오픈 AI 그 ICT 그러니까 이 모회사 거기다가 이제 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관계에서 즉 결국은 이쪽에 택하는 것 자체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돈의 문제가 자꾸 돈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지금 오픈 AI가 추구하는 것이 범용 AI잖아요. 그렇죠. 뭔가 범용 AI하고 그냥 일반 AI 그 범용 일반 AI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보통 우리 통상적인 AI는 다르단 말입니다. 통상적인 AI는 보면은 이세돌이 바둑 두는 것처럼 한 분야를 잘하는 거잖아요. 보통 한 분야를 잘하는 거에서 너무 AI가 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AI가 나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들이 컸던 거죠. 근데 범용 AI로 가면서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범용 AI를 지금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죠. 추구하는 바가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사 진행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 이사에서 알트만을 재정적 불법 행위로 고발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무언가 그 사이에서 오픈 AI의 돈과 관련해 가지고 있었고 샘 올트만은 영리적인 부분을 더 키우고 싶다는 야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이제 여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2015년에 오픈 AI가 출범을 했고 2019년에 LP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많이 댄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때요? 그 AI 처음 이제 나오고 막 점점 성장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예요. 위험성. 돈 문제가 아니라 위험성.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각차, 그쵸. 여기서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분명히 생각해 보실 있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 얼라이먼트 팀,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팀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가 뭐 조정한다는 그렇죠. 얼라이먼트가 이게 그거잖아요. 맞추는 여기하고 거니까, 맞추는 거니까 하모나이제이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기를 하되 그 AI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위험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 이게 얼라이먼트가 조율이라는 말하고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예. 그 이사진들 중에서는 네. 난 얼라이먼트 쪽에 가까운 것을 하고 싶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라는 것이 더 중요해. 영리행위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고 샘 올트만 차원이나 아니면 직원들 대부분은 사실 이게 스톡 옵션이라도 받아도 좋고 아니면 이게 상장이라도 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커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직원이거나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고하고 조율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AI 위험성에 대해서 샘 올트만 자체도 AI 위험성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선거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선거에서도 AI가 막 조작하고 이렇게 텍스트를 조작해서 누군가가 뭐 당선된다, 뭐 어떻게 하든 이 선거에서의 AI의 그 챗GPT의 위험 이것들이 이미 얘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AGI 저희가 말하자면은 범용 인공지능이라는데요. 이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할 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학습과 훈련이 가능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 아까 한 건 스피시픽한 파트에서 AI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단계에서는 법령 AI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능 수준이 높지 않아요. 뭐 3에서 5세 애들보다도 못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스스로 이제 그 스티븐 호킹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학습을 인간처럼 해가 학습하고 더 인간을 뛰어넘으면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터미네이터 얘기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샘 올트만 자체도 나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악몽을 꾼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과거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인공 일반 지능이 점진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그리고 나는 자본주의를 사랑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현존하는 모든 나쁜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가 멸망을 해서는 안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데 그런데 AGI가 자본주의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면은 얘가 인간을 응가해서 돈을 다 번다. 그럼 돈을 누군가가 벌어가는데 그러면 AGI가 버는 돈을 누군가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AGI가 갖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분배하느냐. 자본주의라는 것이 효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조종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런 법령 돈을 많이 버는 AGI를 법령의 그 일반 AI를 소유한 누군가가 있을 건데 그 회사의 거버넌스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올트만이 그때 이제 올트만도 이제 그 AI의 위험성을 알아요. 그렇지만 또 AI를 개발하고 싶은 거는 또 욕구가 강한 사람인 거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조율하는 관계에서 어떤 한쪽은 좀 평형적인 걸 했고 한쪽은 조금 그래도 AI를 좀 더 개발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트만이 그 오픈 AI가 이제 에서 이제 챗 GPT하고 달리 2를 무료로 공개하면서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오버톤 윈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치 용어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저번에 김포라는 것도 있었고 공매도 금지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걸 했었을 때 대중이 정말로 얼마만큼 수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중이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의 프레퍼런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놨을 때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AI가 위험하다. AI 출시를 하는데 야 AI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하는 것을 대중한테 경각심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이 이게 오버톤 효과예요. 말하자면은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정책이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담론의 장을 하나에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담론의 장에서 이것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대중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중들이 경각심을 갖고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이 AI의 법령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챗 GPT를 사용한 다음에 급격하게 변화할 사회상을 미리 상상하라고 했고요. 그래 오픈 AI의 이제 CTO인 그 최고 기술 책임자를 CTO라고 하잖아요. 네. 그 양반 거기에 이제 무라티 오픈 AI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AI를 규제하자고 했고요. 또 한편 샘 올트만도 그 미국 상원 청문회에 가서 규제하는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이런 AI 규제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는 있었고 제일 처음에 챗 GPT 나오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가 못 쓰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다시 그렇게 못 이게 하게 하고. 못 쓰게 한다고 안 쓰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나오고 심지어 이걸 만든 사람들도 이 사회에서 그 다수들이 몇 명이 이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좀 더 해서 유용하게 써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를 이제 규제하는 레귤레이션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거기 내에서도 이제 진보와 보수가 갈려지는 거지. 그렇죠. AI에 대해서. 맞아요. 예? 딱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사실 이거는
그거는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 일론 머스크도 위험하다는 주장이에요. 여기 원래 그럼. 합류했었잖아요. 처음에 창업자로. 위험하다 빠져나간 거예요? 네, 빠져나가는데 그게 돈 안 된다고 해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서도 네, 그 위험하다고 위험해서- 경고했었죠. 경고도 했었어요. 예,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를 위협하는 정말 큰 그게 있으면은 그게 AI다고 일론 머스크가 그쵸.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래서 지금 오픈 AI 내부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갈등이 굉장했고 이것이 샘 올트만이 축출된 하나의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샘 올트먼이 다시 오픈 AI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그 안에 있었던 이사회도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는 걸까요? 저번에 이제 상해 이사하고 사회 이사 해가지고 한 6명이었는데, 여섯 명, 네. 근데 이제 샘 올트만이 이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한 명 거기 남아 있는 사람이 그 당겔러라고 하는 그 애덤 이 발음이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애덤 디엔젤로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네? 이 양반은 남았는데 이 친구는 사실 얼라이먼트를 약간 조율하자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샘 올트만하고 친한 사이인가? 우리는 이제 왜냐하면 얼라이먼트 쪽에 가까운 쪽이니까 그게 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기는 남고 이제 두 명이 전격적으로 새로 합류했는데 사실 면모가 굉장히 화려하죠. 한 명은 이제 레리 서머스라고. 재무장관. 예, 우리 보통 이제 뭐 그 경제의 어떤 장기적인 침체 예,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을 이제 한 사람으로서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남자라고 할 만큼 전 재무장관이고 굉장히 면면이 화려하죠. 뭐 기업 이사에도 정치나 뭐 하버드 대학교 총장도 했고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쌓으신 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한 분은 기업인이에요. 그게 이제 스탠퍼드 컴퓨터 공학과 나온 그 세일즈포스의 이제 공동 CEO였던 사람이죠. 이제 브렛 테일러. 그분이 이제 브렛 테일러라고 하죠. 그분이 이제 합류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형태는 이 세 사람하고 지금 이제 그 말하자면 샘 올트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오픈 AI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건데 요게 이제 저번에 6명이었는데 지금은 샘 올트만하고 이렇게 합치면 4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불확실한 거고요. 어떤 상황 자체를 이사회 진들 보면서 잘 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회사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시그널을 의뢰해서 문제가 되었다 이런 시그널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사회 개편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죠? 이런 소동이 났으니까 뭔가 정비를 하고 가야 될 텐데 어쨌거나 이런 소동의 최대 수혜자가 메타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잖아요. 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LLM 이걸 뭐 한글로 뭘 하면 뭐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대규모 라지 언어 랭귀지 모델. 모델 네, 이건데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이 제일 많이 좀 적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예, 요거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보면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주주니까 투자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 하니까 또 올랐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한다 하니까 또 내렸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별로 크게 이런 건 없죠.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수용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복귀한다고 하니까 잘 협력하겠다 이 얘기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최대 수혜자는 모르겠어요. 이게 메타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오픈 AI를 제외하고 말했을 때는 메타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수용하고 제일 왜냐하면은 이 메타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 구글하고 애플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애플이 iOS라는 생태계를 일구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태계에는 사실은 그때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독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약간 패시스긴 네. 여기 들어와 그러면은 여기 앱 많이 들어오면은 그치. 여기서 뭐
잘 놀아. 오픈에 반대지.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별로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애플이 뭐 휘잡고 있으니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거는 근데 그때 안드로이드였잖아요. 안드로이드 뭐 별로 힘이 없었어요. 또 안드로이드 오픈형이잖아. 네, 오픈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글의 안드로이드의 오픈형 그 생태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LLM에서도 이게 오픈 소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챗 GPT가 오픈 소스 부분이 있지만은 챗 GPT도 계속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설계를 다 공개하지 않는 게 있어요. 다 사실 오픈은 아니군요. GPT-3 같은 것들 안 했어요. GPT-4는 말할 것도 없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또 GPT-S인가를 원래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후발 주자인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안드로이드 때처럼 우리도 이게 누군가 여기 애들을 우리 기업들이 수요자잖아요, 상당수가. 기업이 어떤 경우에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자기한테 적합한 형식으로 그렇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는 그게 자기네에 맞게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처음에 라마를 공개할 때까지만 해도 오픈소스 기술을 공개하면서도 상업적인 그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라마라는 그 LLM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메타에. 근데 라마2 하면서는 다 할게. 그래서 파라미터도 70억 개, 130억 개, 700억 개 이걸 다 그 모델로 제공했었어요. 그래서 이 오픈 AI 소동 이후에 많은 스타트업이 그 LLM 도입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메타가 지금 현재 아까 그런 이 애플과 구글의 싸움에서 구글이 했듯이 오픈소스 AI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AI 사태는 승자라고 AI 이제 구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양반이 메타의 얀 르쿤 AI 담당 수석 과학자예요. 그 사람이 그 소셜 미디어 스레드에 이렇게 말했어요. 메타가 오픈 AI의 승자이냐? 맞다. 모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사태의 최대 승자라고 말하지만 메타가 최대 승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AI 연구원이고 빅테크에서 일할 계획이라면 오픈소스와 공개 연구 분야에서 가장 큰 입지를 가진 회사를 선택해 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메타는 그런 회사 중 하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글쎄요. 아까 그 말씀 중에 레리 서머스가 네. 이제 이사회의 새 인물로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하셨을 때 그 과거에 이제 로봇세와 관련해서 텍스, 세금. 텍스. 로봇 세금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인물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로봇세와 관련해서 뭐 여전히 그 비슷한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뭐 이제 이 양반은 오픈 AI의 지금 새로운 이사진 멤버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오픈 AI가 대단한 회사라는 거라고 그쵸, 생각되고 그쵸. 예. 거기에서 걸맞는 건물을 하나 데리고 온 거잖아요. 오픈 AI가. 그러면 로봇에 대해서나 AI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이 양반이 빌 게이츠하고 로봇세에 대해서 찬반 논쟁을 벌였어요. 사실 로봇세를 했었을 때 네. 우리가 로봇세가 어떤 형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뭐 사람한테 똑같이 부여하는 것처럼 세금을 매긴다면은 소득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로봇이 그쵸? 이래서 네. 그리고 그게를 이제 법인으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본다면 법인세 법인세를 할 내야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얘가 만들어내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한다면은 부가가치세가 될 부가가치세가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로봇세의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은 다른데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나 AI가 되면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인컴택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노동자가 수입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처럼 로봇에게도 같은 수준의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빌 게이츠의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레리 서머스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게 인 거예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로봇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모바일 뱅킹
뱅킹도 있고요. 네. 키오스크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로봇 자동화한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매겼습니까? 두 사람의 그 직업을 캐릭터로 봤을 때 반대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관료 출신은 아니, 근데- 국가적인 시스템을 생각해서 세금을 거쳐고 말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얘들이 뺏어가느냐, 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어가느냐, 로봇이 뺏어가느냐는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과거에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는 네. 일자리가 늘어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일자리를 꼭 뺏어가는 것은 뺏어간다고 처음엔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AGI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AGI가 되면은 결국 뭔가 하면은 사실 그 소득 불평등의 문제하고 일자리를 빼앗기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혁신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운 건 사실인데 그 이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AI나 로봇을 소유하고 잘 조작하는 뭐 조작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그런 누군가가 부를 독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국가의 부를 일구는 부분에서 중요한데 결국은 저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만 한편으로는 규제를 해서 일자리 같은 것들을 함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뭐 로라이트 운동에 있고 입법 청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와서도 과연 계속해서 있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레리 서머스 이 양반이 오픈 AI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예. 하고 싶은 얘기 너무 질문도 많은데. 다음 또 네? 계속 나중에 계속 하시죠. 네, 뭐 저는 이제 딱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과학은 창조하고 기업은 응용하며 인간은 적응하자. 이게 193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서 내건 구호예요. 근데 그때부터도 그랬죠. 그때부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 100년 전에 케인저도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 인류가 무한히 발달하면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진 거에서 진선미 이런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것을 창조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미래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AGI가 나옴으로 인해서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도 하잖아요. 예측하기 힘들죠.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의 사회에서 이 초연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뭐 고립주의라든지 보호무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한다는 거하고 결국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공생하며 서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아까 그 오버톤 이펙트라고 네. 오버톤 창 윈도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함으로써 담론의 장이 깊이 있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원경 교수님과 월요일 경제 언박싱 같이 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